네, 안녕하세요. 저 지금 매일경제에서 인재육성팀에서 영어토론대회 총괄을 맡고 있는 김지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영어토론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 건데요. 영어토론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신 분들 계신가요? 익숙하신 분들 계신가요? 가장 최근에 보셨던 영어토론 혹시 있으신 분 있으세요? 대선 토론이요? 아, 네네. 그럼 혹시 한국 토론은 어떠세요? 한국 토론 다들 대선 토론 한 번씩 보셨죠? 네, 저희는 이 토론을 가지고 경기를 진행하는 이제 스포츠식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토론하는 사람들은 저희가 하는 이 영어 토론 대회를 e스포츠라고 불러요. 그래서 살짝 창피하긴 하지만 저희가 엘리트 스포츠라고 e스포츠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좀 더 자세한 부분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이건 이제 간단한 제 이력이고요. 저는 한국대학생 토론대회에서 심사위원장을 맡았었고 토론대회 오픈에서 위원장을 맡았으며 또 여러 교사로서도 많이 활동을 했어요. 지금은 이제 인재육성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총괄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오늘 들려드릴 주제는 디베이트의 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제 토론 구조에 대해서 조금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구조에 대해서 좀 더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토론 주제들은 우리가 뭐가 있는지 잠깐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영어 교육과 어떻게 접점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은 좀 더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 기획하는 일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디베이트 힘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여기 보시면 저희 사진이 하나 있는데요. 이게 보편적으로 저희가 진행하는 구조예요. 그래서 여기 연설자가 한 명 나와 계시고 찬성팀, 반대팀 이렇게 나뉘게 되고요. 여기 심사위원들 앉아 계시고요. 토론자들이 토론 주제를 토론하기 전에 15분 전에 받아요. 그래서 즉흥 주제로 15분 동안에 생각을 해서 바로 7분 동안 말하는 게 이제 대학생 토론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명씩 지금 팀이 나뉘어져 있고요. 3명이 한 팀이 돼서 15분이 주어지고 15분이 주어지면 그때부터 막 생각하면서 바로 이제 준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일화를 말씀드리자면 가끔씩 두 개를 반대를 혼동해서 준비해오는 팀들도 있어요. 그래서 토론에 딱 들어가 봤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반대팀이고 이렇게 되는 경우도 굉장히 흔하고요. 사실 영어 토론이란 자체가 좀 어려운 단어도 많이 쓰이기도 하기 때문에 뭐 반대 의미를 뜻하는 게 두 개가 들어가게 되면 좀 많이 혼동을 하고 그렇게도 진행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마다 이제 순발력 있게 바꿔서 내가 찬성팀이었지라고 해서 바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능력까지 키우게 되는 게 이제 디베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지금 사진은 4명이 나와 있는데요. 심사위원 같은 경우는 홀수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찬성팀이 이겼는지 반대팀이 이겼는지 나가게 되고 주제에 따라서 이게 정부의 입장이 되기도 하고 반대팀의 입장이 되기도 하고 내가 미국의 입장이 되기도 하고 뭐 소수의 인권자의 입장이 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주제가 논의가 돼요. 지금 여기 보시는 사진은 한국에서 가장 큰 대학생 토론대회인데요. 이거는 봄이랑 가을마다 열려서 한 200명 정도 토론자들이 참가를 하고 한 50명 정도 심사위원들이 참가를 해요. 그 중에서 3명이 심사위원장 패널에 들어가게 되는 건데요. 저는 2015년에 잠깐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한국에서만 이렇게 대단한 열풍을 불어오르고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미국이나 영국이나 호주 많이 들어보셨던 아이비리그, 하버드, 뭐 캠브리지 이런 곳에서도 다 토론 동아리가 있고 토론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미국 정치인들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토론을 미리 하셨던 분들이 되게 많이 토론 정치계에서도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대표적으로 오바마가 토론 활동을 굉장히 오래 한
인물로 남겨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아시아권에서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대치동에서 제일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가장 큰 인기를 끌고 있다가 지금은 공교육 쪽으로도 많이 스며들고 있는 추세여서 제주도나 광주, 대전, 여수 등 이제 지방에서도 토론을 더 많이 신경을 쓰고 영어 토론과 이렇게 합해서 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네, 이제 더 제일 중요한 디베이트를 하면은 뭐 어떤 장점이 있는지 좀 알려드릴게요. 일단 디베이트 같은 경우 제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주제가 굉장히 다양해요. 경제, 뭐 시사, 뭐 여러 가지 일 등 저희 그 해외에서 일어나는 일이나 국내에서 일어나는 일까지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일단 배경 지식이 굉장히 풍부해져요. 저희가 많이 읽어야 돼요. 저희 토론자들은 대회를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게 스피치를 연습하는 것도 아니고 많이 읽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15분 만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저희는 핸드폰도 사용할 수 없고요. 노트북도 볼 수 없고 그냥 무조건 제가 머리에 있는 지식으로만 하기 때문에 많은 지식을 습득하고 가야 되는 게 이제 영어 토론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바로 일반 영어와 좀 다른 점이라는 건데요. 일반 영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읽고, 듣고, 쓰고, 말하고를 배우잖아요. 이거는 영어 토론 같은 경우에는 읽고, 쓰고, 듣고, 말하는 능력뿐만이 아니라 이걸 내가 이해를 하고 또 이거에 대한 찬성을 하고 내 의견을 풀어내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은 능력이 요구되는 영어 교육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그 배경 지식을 계속 보다 보면은 한 아티클만 보고 내가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관련된 기사를 뭐 적게는 한 4개 정도 찾아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 의견을 수용을 하고 그만큼 분석 능력도 굉장히 뛰어나지고요. 그리고 그 분석 능력을 이제 토대로 어떤 아티클을 보더라도 저희가 그냥 바로 판단해버리는 게 아니고 좀 더 심화적인 생각을 더 들어갈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게 팀으로 이루어지는 경기다 보니까 팀워크나 아니면 리더십 같은 부분도 굉장히 많이 향상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럼 이제 토론 주제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제가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제가 이 토론에 대해서 너무 너무 이렇게 제한하는 것 같아서 제가 실질적인 토론 주제는 말씀 안 드리고 큰 틀만 이제 설명을 잠깐 해드리자면 정치나 경제 그리고 폴리시 메이킹, 헌법 이런 제정 같은 것도 저희가 참여를 하고요. 이게 어스밍 모션이라고 있는데 어스밍 모션 같은 경우에는 일어나지 않은 일을 이제 가정해가지고 저희가 토론을 펼치는 경우도 있고요. 국제 관계나 환경이나 뭐 생명공학이나 저희가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 페미니즘이나 이퀄리티 쪽도 이제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 미디어 쪽도 저희가 토론 주제로 많이 삼고 있어요. 매일경제 제가 매일경제에서 일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저희 토론대회 같은 경우에는 예선이 이제 5개의 예선이 치러져요. 그리고 본선은 4개가 치러지고요. 그렇게 되면 9개의 주제를 저희가 하는 대회마다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나온 문제 중에 그거 이외에 훨씬 더 많거든요. 뭐 철학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 외에 주제가 한정이 되어 있는 주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모든 지식을 다 습득을 하고 또 그 대회가 있을 때마다 9개의 주제를 이제 논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의견 다양성도 굉장히 많을 수 있고 제가 좀 더 설명드리고 싶은 건 이제 영어 교육적인 측면이에요. 저희가 공교육이랑 사교육이랑 좀 나눠봤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교육 같은 부분에는 저희가 대치동에서 먼저 시작을 했잖아요. 그 대치동에서 시작한 이유가 뭐냐면요. 첫 번째로는 일단 대치동에서 학원 선생님분들이 이제 아이비리그 들어간 친구들을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근데 이 조사를 해보니까 스펙에 다 영어 토론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디베이트라는 시장이 처음 한국에 들어오게 되고
또 상업적으로 많이 이제 그때부터 쓰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오는 게 이제 좀 특성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영어 교육과 좀 차별화를 둬서 더 많은 교육의 창을 열어주기 때문에 사교육에서 그렇게 관심을 표기하게 됐고요. 사교육이 이렇게 많아지다 보고 또 학생들이 이제 토론에 대해서 더 관심이 있다 보니까 공교육에서도 교사분들이 이제 우리도 배워야겠구나 해서 수업에서도 많이 접목을 시키고 있는 추세고, 지금 많이 보시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그 독서토론 같은 걸 예로 들면 좋겠는데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독서토론을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배짱이와 개미 이야기 아시죠?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 아시죠? 그거 같은 경우에는 배짱이가 결국에는 더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주제로서도 이제 초등학생한테는 훨씬 다가가기 쉬운 주제로 이제 많이 꼽히고요. 뭐 홍길동은 뭐 나쁜 도적이다라고 뭐 그런 주제는 이제 초등학생들에게 많이 쓰이는 주제이기도 해요. 제가 초등학생들을 처음 가르치게 되면요, 일단 토론에 대해서 많이 알려주지 않으려고 해요. 그냥 논리력을 겸비해서 말을 하게끔 이제 제가 유도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영어로 부모님께 아이패드를 사달라고 한번 해봐라. 그렇게 하면 이제 이 친구들이 아이패드를 갖고 싶은 이유에 대해서 막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아니면 뭐 다른 것들도 될 수 있겠는데, 제가 초등학교 가르칠 때는 뭐 이마트를 갖고 싶다는 애들도 있었고 뭐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자기의 의견을 표현을 하면서 자기가 갖고 싶은 설명을 하다 보면은 그게 논리력이 높아지고 그게 이제 토론의 기반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쪽으로 제가 수업을 많이 하고 있고요. 중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저희 토론 대회에서 가장 큰 스테이크홀더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중학생 대회를 제일 많이 참가를 하기도 하고요. 그 중학생 대회를 참가하는 학생들은 목적이 뭐냐면 그 외고나 특목고를 가고 싶어서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한테는 제가 스킬을 많이 알려주고요. 이겨야 된다는 그런 스킬을 많이 알려주는 편이고요. 고등학생은 중학생의 거의 한 4분의 1 정도밖에 없어요. 왜냐면 고등학생들은 거의 다 특목고를 다니고 있는 제가 지금 대회를 하는 입장으로서 봤을 때 고등학생들이 거의 다 대부분 뭐 민사고 아니면 여러 외고들 이런 쪽에서 많이 오는 걸로 봐서 이 친구들은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미 이 친구들이 쌓인 것도 다 쌓은 친구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라 진짜 디베이트가 좋아서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디베이트의 매력을 좀 더 느끼시는 분들이 고등학생으로 참가를 하고, 또 이제 나아가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 고등학생들이 아이비리그에 더 진출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하버드나 다른 되게 좋은 뭐 예일이나 가가지고 인권 변호사라든지 변호사 쪽으로 많이 선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후에 로스쿨에 가서 지금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뭐 선배들도 많고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그렇고, 교사 같은 경우는 제가 교원연수원에 한번 갔었는데 교사분들이 가장 질문을 많이 하셨던 건 주제예요. 그래서 지금 시사를 보시고 이런 게 주제로 쓰일 수 있겠느냐라고 여쭤보시면 저는 이제 찬반 입장에 대해서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면 또 그건 좋은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요. 치우치지 않으려고 더 많이 노력을 해서 이제 조언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분들이 많이 여쭤보셨던 거는 그 특성화된 그 토론의 룰 때문이에요. 그래서 룰 같은 경우는 제가 네 번째에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대회를 기획하기가, 이거는 진짜 아시는 분들이 아니면 조금 대회를 기획하기 어려워요. 저는 매일경제에서 일하고 있지만 그 전에 YTN 같은 경우가 2010년도에 영어 토론을 처음 개최를 했어요. 대회를 개최를 했는데 그쪽에서 처음에 굉장히 힘을 많이 들였던 게 YTN에 정말로 토론을 이해하시는 분들이 없었고 외주를 많이 맡겨줬어요. 그래서 오르가나이징 커미티 운영진을
이제 다른 쪽에 맡기고 심지어 그 심사위원장까지도 다 외주로 맡기다 보니까 다른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이렇게 컴플레인이 들어오면은 그거를 제때제때 응답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이 힘들었던 경우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매일경제에서 토론 대회를 개최를 할 때 토론을 해본 사람을 뽑고 싶다고 하셔서 제가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이거의 특성은 올컴 같은 경우에는 운영으로 보시면 되고 많이 이해하시는 것처럼 뭐 식사를 제공한다든지 뭐 홍보를 한다든지 학생 수가 몇 명이고 뭐 이런 간단한 기본적인 것들 있잖아요. 그거를 담당하는 곳이 이제 올컴이고 저는 이게 줄여서 CAP라고 부르는데 심사위원단이 대회 주제를 이제 만들고 또 그 주제가 얼마나 밸런스가 되는지를 평가를 하고요. 또 탭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여드리는 점수표에 대해서 이 토탈 점수랑 그 심사위원이랑 토론자들이랑 그 컨플릭트라고 하는데 서로 그 전에 관계가 없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심사위원들이 이 토론자를 그 전에 가르쳤던 학생들이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방지하는 작업을 하는 게 이제 탭 같은 경우고요. 탭 필터고요. 그래서 이 세 팀의 템이 굉장히 독립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세 명 다 룰을 인지하고 다 계속적으로 상의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디베이트 시장에 좀 들어오시는 분들이 제일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이 좀 이런 부분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전에 이 세 분야를 다 거쳤기 때문에 훨씬 더 이해하기가 수월했고 했지만 뭐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좀 뒤처질 수가 있는 게 사실이더라고요. 제가 지금 매일경제에서 일하고 있는데 조선일보나 한경이나 뭐 YTN이랑 거의 비슷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한경이나 조선일보가 저희를 지금 저희랑 같은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이유가 또 토론자가 아닌 분들이 이걸 딜링하기가 어렵다고 하셔서 그렇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기획하는 부분은 그런 특성이 있는 것 같고 또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좀 시간이 좀 부족해서 일단 저희가 심사하는 기준만 잠깐 설명을 해드리고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할게요. 맨 처음으로 보는 게 이제 스타일이랑 컨텐츠 많이 보고요. 그래서 이 학생이 얼마나 좋은 매너를 가지고 있고 얼마나 당당하고 또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지를 많이 평가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나오는 게 스트래tegy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논거 첫 번째가 굉장히 좋은 논거예요. 예를 들어서 논거 세 번째가 가장 좋은 논거인데 이 논거가 세 번째로 나오다 보니까 영향력이 좀 떨어지고 이런 부분을 이제 스트래티지라고 불러서 반박은 어느 시점에 하는지 제일 센 논거는 무엇인지 이제 심사위원들이 판단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걸 토탈을 내서 이제 나오는 게 제일 평균적인 점수가 75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75점 받고 75점 받고 75점 받고 리플라이 같은 경우에는 반점을 받아요. 왜냐면은 발언을 반밖에 할 수 있는 시간이 없거든요. 저희 진행되는 순서가 천성팀 첫 번째 연사, 반대팀 첫 번째 연사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쭉 핑퐁을 하다가요. 맨 마지막에 리플라이 갔을 때 저희가 이제 뒤집어서 반대측 네 번째 연사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찬호측 네 번째 연사가 말씀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네, 여기까지는 이제 점수표에 해당하는 거였고요. 제가 지금까지 할 수 있는 얘기는 다 많이 해드린 것 같은데 어떻게 잘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따가 질문이 이따가 한꺼번에 받는다고 하니까요. 이따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